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네, 피해 발생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일부 지역에선 단전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실종되며 쑥대밭이 된 경남 산청군 용현마을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을 곳곳을 소방대원들이 살피고 중장비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없습니다.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이 난항을 겪으면서 피해 복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직까지 밀려 들어온 돌덩이와 흙더미가 가득합니다.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은 걸릴지 1년은 걸릴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 공동을 하는 게 제일 불편하지. 침수 피해를 입은 인근 도전마을은 나흘째 이어진 단전 단수에 주민들이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 안과 집기류를 세척할 물도 없어 인근 저수지에 흙탕물을 퍼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기가 불편하고 이제 아무것도 여기서는 이제 안 되고 모든 거 사 먹는 것밖에 안 돼. 수도 공급이 재개된 곳도 사용량 폭증으로 물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염병과 해충 창궐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응급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상에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협력해서 필요한 지원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한편 오늘 오후 산청군 박목리와 모고리에서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네, 이달 초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등굣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이 운전자는 고령을 핑계로 면허갱신도 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이런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한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아침 경남 김해의 한 사거리입니다. 등굣길 초등학교 2학년 A양이 보행 신호를 확인하고는 횡단보도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로 들어오더니 A양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10여 미터를 차에 치여 밀려간 A양은 휘청거리며 인도로 향하다 주저앉습니다. 얼굴이 피범벅이고 상체도 이제 타이어 박혔다고, 하체도 타이어 박혔다고. A양은 이 사고로 치아만 3개가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80대 B씨는 고령의 건강 악화를 핑계로 면허 갱신도 안 한 무면허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불안고행인분들이 몇 개월마다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데 최근 5년 관련 사망자만 3,600여 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 건수와 비교해도 3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령 운전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면허 반납률은 턱없이 저조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 반납률은 부산은 3.2%에 그쳤고 경남은 0.3%로 부산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차량이 생계와 직결되는 등 이동권이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천원 택시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면허 반납과 관련돼서 민간 단체와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도들을 좀 답습을 해서 또 갱신 과정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을 강화하는 등 고령자 운전의 위험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배우자나 연인을 몰래 감시할 수 있는 불법 앱을 개발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앱을 깔아두면 상대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몰래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 소식은 하윤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와 어머니 등 오붓한 가족 사진이 걸린 한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합법인 자녀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판매하는 앱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주 판매 대상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었고
앱을 깔면 위치 추적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듣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내 전화에 불법 감시 앱이 깔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업체 대표 50대 A씨 등 일당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앱을 판매해왔습니다. 3개월 이용권을 150에서 200만 원 정도에 팔아 모두 2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6천여 명에 이르는데 특히 맘카페 등지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몰래 듣거나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언제나 그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경찰은 불법 수집된 200만 개의 위치 정보와 12만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했으며 수익금 16억 6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감시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 프로그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네, 부산의 해수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분위기가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구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해운대도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남구도 매매가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값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3년 넘게 하락하고 있지만 해수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매매가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전셋값도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분양시장도 흥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둔 수영구의 한 하이엔드 아파트는 해운대 마린시티 수요까지 흡수할 것으로 전망하며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관광상업시설 위주의 해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으로 고급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앞서 분양을 시작한 옛 한진시와의 부지의 하이엔드 아파트도 인근 센텀시티 일대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크에서 조금 그래도 새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 4월 2,200여 건이던 거래량이 석 달째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입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분양단지의 경우는 청약률과 계약률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의 미분양은 올해 초 4천여 가구에서 지난 5월 5천 가구를 넘어선 것처럼 전반적인 분양시장 회복은 여전히 더딘 편입니다. 해수남 지역 집값 상승이 부산 전체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 내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2028 세계 디자인 수도에 부산이 선정됐다는 희소식이 또 날아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으로 매력 넘치는 도시가 된 서울.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을 전후해 획기적으로 이뤄진 도시 디자인 진화 노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부산이 2028 세계 디자인 수도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는 2년마다 선정되는데 부산은 전 세계 11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세계 디자인 기구는 실사를 통해 경쟁 도시였던 중국 항저우 대신 부산을 택했습니다. 부산만이 가진 매력과 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 디자인 정책이 결합할 때 폭발할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DC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도시에 주는 타이틀이고요. 부산에선 2028년 내내 세계 디자인 수도 관련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립니다. 1년 전 미래 디자인 본부 조직을 별도로 만든 부산시는 관련 정책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합니다. 행사들도 많이 하겠지만 디자인 수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집중적인 노력을 이 시간 동안에 해서 부산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저희가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와 2028년 세계 마술 챔피언십 개최를 지난주 잇따라 유치한 부산이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네, 오늘 낮 1시쯤 부산 부전동의 한 간선 급행버스 측의 이른바 BRT 구간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숨졌는데 버스기사 A씨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며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막혔던 국도 3호선 진주 산청 구간이 사흘 만에 뚫렸습니다. 진주 국토관리사무소는 응급복구를 마치고 왕복 4차로 가운데 2개의 차로를 우선 열었습니다. 국도 3호선이 열리면서 폭우 피해가 큰 산청군에 복구 차량과 중장비 투입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의 맑은 물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 맑은물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참석자들은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녹조, 독소 등이 수돗물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질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 마련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부실한 수유실 실태를 집중 점검한 KNN 기획 보도, 보이지 않는 문 수유실이 제201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진욱, 이민재, 전재현, 황태철 기자가 마련한 이번 기획 보도는 상업 공공시설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수유실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 움직임까지 이끌어내며 지역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현재 김해와 창녕에 폭염경보 발효 중입니다. 부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 발효되고 있는데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동부 내일 하늘 표정 맑고 기온도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밀양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남 남부도 거제와 통영은 30도 초반에 머물겠지만 하동과 사천, 한낮 기온 35도 기록하겠습니다. 경남 서부는 비교적 더 덥겠습니다. 34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는데요. 창녕은 36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찜통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야외 활동 전 자외선 차단용품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저혈당 증상이 생겼을 때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설탕물이나 주스, 콜라처럼 액상 형태로 된 당을 마시는 건데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고체 식품보다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